2025년 11월 25일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날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시장의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서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미증시 랠리의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4가지 핵심 패턴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이어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상승 상위 20개 종목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한국 시장의 기회랑 연결시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한 시사점과 결론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싹 거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5일 3대 지수가 모두 아주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무려 1.4%나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고요. S&P 500이랑 나스닥도 각각 0.9%, 0.7%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그냥 하루 올랐다는 걸 넘어서 시장의 체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그건 바로 거시지표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상보다 소매 판매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좀 식는구나.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특히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한마디 딱 하니까 12월에 금리 내릴 확률이 80%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주식시장에는 돈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날의 상승은 그냥 막연하게 오른 게 아니고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아주 뚜렷한 4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날 많이 오른 종목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요. 이 4가지 핵심 패턴이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테일 르네상스입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확인됐죠. 두 번째는 AI 하드웨어의 파편화. 이건 알파벳의 움직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선반영인데 빌더스 퍼스트 소스 같은 주택 관련주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신보틱이 폭등하면서 자동화와 로보틱스가 이제는 실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증명했죠. 이 패턴들 잠시 후에 종목 분석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상승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이 기업들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 상승의 동력이 한국 시장에 어떤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1대1로 한번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는 무려 39%나 폭등한 물류 로봇 기업 신보틱인데요. 이건 두산 로보틱스랑 같은 자동화 테마로 볼 수 있겠죠. 2위 에버크롬비는 브랜드 리뉴얼에 대성공하면서 FNF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3위 콜스는 깜짝 흑자 전환으로 신세계처럼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4위 어멘텀은 방산기술주니까 하나시스템과 5위 위샵은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 카페24와 사업 기회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져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 줌 비디오가 이제는 AI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삼성 SDS를 떠올리게 하고요. 7위 짐 해운의 M&A 기대감은 HMM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8위 인스파이어 메디컬은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디오와 9위 우드워드는 항공우주 수요 덕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성장 궤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 샘텍은 AI 칩 수혜주로 리노공업과 같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공유하고 있죠. 자, 11위부터 15위입니다.
11위 키사이트는 통신장비 여팡이 회복될 거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와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12위 코이런트는 AI용 광학 부품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오테크닉스와 기술적인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13위 로켓 컴퍼니즈와 15위 빌더스는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점에서 각각 카카오페이, IS 동사와 같은 맥락이 있고요. 14위 앨범알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오르면서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소재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위부터 20위입니다. 16위 바이킹은 프리미엄 여행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투어와 연결되고요. 18위 베스트바이와 19위 홈디포는 각각 가전제품과 주택경기 회복 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롯데아이마트, 한샘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17위 알파벳인데요. 자체 AI 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네이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마지막 20위 델은 AI 서버의 강자로 델의 성장은 곧 HBM 장비주인 한미반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승자들이 누군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할 4가지 핵심 투자 전략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바로 AI 밸류 체인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벳은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진 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AI 시장이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체 칩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의 칩 설계를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나 테스트 소켓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너머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의 명확한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택, 핀테크, 바이오 관련주가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이 오른 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고금리 시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섹터들, 예를 들면 건설, 건자재, 바이오, 핀테크 같은 곳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시점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돈 쓰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예 가성비를 찾거나 아니면 확실한 프리미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에버크롬비의 성공은 명확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고, 콜스의 반등은 정말 싸다고 느껴지는, 즉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유통주의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중간한 포지션은 이제 힘듭니다. 양극단의 확실한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시사점입니다. 로봇과 자동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신보틱이 하루에 39%나 폭등한 건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는 진짜 성장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오르는 인건비와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은 이제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곧 한국 로봇 기업들의 북미 수출 모멘텀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거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길게 달려왔는데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에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2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장세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AI 산업이 2차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하게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딱 맞는 그런 핵심 종목을 골라내는 날카로운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